안녕하세요. 강민수 기업성장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 간의 돈거래를 문제없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달 결혼 예정인 예비 신랑 대박이가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이자는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대박이는 아직까지는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어서 전세로 집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이 가까운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려니 최소 5억 원은 있어야 하는데 갖고 있는 돈을 다 합쳐도 2억 원밖에 되지 않아서 당장 3억 원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은행에서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받아 충당하려 했지만 대출 기준을 맞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부모님도 은퇴 후 100세까지 사신다고 가정하면 상당한 여유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증여하면 부모님의 노후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박이는 일단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전세 자금에 충당하고 열심히 벌어서 갚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연구소에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돈거래는 그 본질이 대여일 수도 있고 증여일 수도 있지만 가족 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증여를 대여로 포장해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있을 때 증여가 아니고 자금 대여라고 주장을 하려면 이를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여로 입증이 된 이후에는 돈을 빌려준 부모님이 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보다 높거나 낮은 이자를 받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첫 번째,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자금 대여는 원칙적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세무 공무원들의 업무 집행 기준인 기본 통칙을 보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간의 소비 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라 세무 공무원의 업무 집행 기준이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들은 대박이가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자금 출처를 소명해도 원칙적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 규정에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지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진짜로 대여해주고 받은 채권 채무 관계인지 아니면 증여한 것인데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대여로 위장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상속증여세법을 보면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로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102조 채무의 입증 방법 등 채무부 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도 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자도 매월 지급한다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 규정의 후단을 보면 그런 증빙 등에 의해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빙 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증빙들을 검증해보니 채무가 확실하다고 입증돼야 대여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부모와 자식 간 돈거래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거나 또는 근저당 등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얼마든지 서로가 짜고 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자금의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주장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돈을 빌리는 과정과 돈을 빌리는 시점에서 앞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가 제때 변제됐는지 등의 상황이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만약 이자를 법정 이자율 연 4.6%보다 적게 주었다면 적게 준 만큼은 증여입니다. 부모에게 빌린 자금이란 것을 명백하게 입증해 세무 공무원이 인정한다면 그 다음 따져야 할 게 이자를 적정하게 지급했는지입니다. 만약 이자를 적게 지급했다면 대박이가 이득을 받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반대로 이자를 너무 많이 주면 부모가 이득을 본 것이므로 부모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많이 주거나 적게 주거나의 기준은 세법이 정하는 적정이자율인데 현행 세법은 적정이자율을 연 4.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박이가 부모에게서 3억 원을 빌리면서 연이자로 3%연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적정이자인 4.6%일 380만 원보다 1.6%포인트 낮은 이자를 지급한 것이 돼 대박이는 1.6%포인트 480만 원만큼 이득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대박이에게 1.6% 48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적게 주거나 많이 준 이자, 차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박이는 3%의 이자를 지급해 연 480만 원의 이득을 보았지만 과세 제외 기준 금액인 연 1천만 원에 미달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금액 계산은 1년 단위로 적정 이자와의 차액을 계산하며 실제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또다시 계산합니다. 그리고 1년간의 이자 차액이 1천만 원에 미달하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증여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대박이가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서 1년 내에 갚았다면 이자 차액이 연 1천만 원에 미달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1년 내에 변제하지 못하고 3년 후에 갚았다면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다시 적정 이자와의 차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계산한다고 해도 이자 차액은 연 1천만 원에 미달하며 직전 연도의 1천만 원 미만 금액은 소멸하기 때문에 이번 연도 이자 차액과 합산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증법 제41조의 사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4.6%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 금액의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 금액의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1. 3억 원을 3%에 빌린 경우 연도별 이자 차액과 과세 여부 1년간의 이자 차액 3억 원 x 4.6% 마이너스 3억 원 x 3% 480만 원 경과 연수이자 차액 누적 이자 차액 합산 증여가액 증여세 과세 여부 1년차 480만 원 과세한함 2년차 480만 원 과세한함 3년차 480만 원 과세한함 3억 원을 1%에 빌린 경우 연도별 이자 차액과 과세 여부 1년간의 이자 차액 3억 원 x 4.6% 마이너스 3억 원 x 1% 180만 원 경과 연수 이자 차액 누적 이자 차액 합산 증여가액 증여세 과세 여부 1년차 1 80만 원 1 80만 원 1 80만 원 과세함 2년차 1 80만 원이 160만 원이 160만 원 과세함 3년차 1 80만 원 3 240만 원 3 240만 원 과세함 2억 1 7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 원금 2.17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이자 차액은 998만 2천 원이 되어 1천만 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17억 원 x 4.6% 998만 2영원 1천만 원 미만으로 증여세 과세 제외 금액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빌린 돈의 성격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받아야만 다음 단계인 적정 이자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은 영철이가 부모로부터 돈을 빌린 후에 그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한 후 세무서로부터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따져야 하는 일이다. 세무서의 조사 이전에 이미 변제를 완료했다면 일반적으로는 대여로 인정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제일 이전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는 사실을 어렵게 입증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담보 제공도 증여다. 부모에게 현금을 빌리지 않고 대신 부모가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대박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릴 수 없거나 높은 이자율로 빌려야 되는데 부모의 담보 제공으로 대출을 받게 됐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철이가 이득을 봤다고 보고 증여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박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면서 적용받은 대출이자율이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보다 낮으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매긴다. 이 경우도 부모에게 직접 빌린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이자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일 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담보를 제공하고 2%의 이자율로 6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적정이자율인 4, 6%와 대박이가 받은 대출 이자율 2%와의 차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그 차액이 연간 560만 원으로 1천만 원이 넘어 증여세를 매기게 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 6억 원 x 4.6%이 760만 원 부모님의 담보 제공 덕분에 지급하는 이자 6억 원 x 2%일 200만 원 부모님 덕분에 이익을 본 이자 차액이 76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일 560만 원 네 번째, 이자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가 아니다. 한 가지 추가로 알아야 할 것은 부모로부터 빌린 돈이나 부모가 담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이자 두 가지 모두 이자 차액이 연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1천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 차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5억 원을 2%로 빌린 경우 그 이자 차액은 1년간에 300만 원이 되는데 이럴 경우
1천만 원을 공제한 300만 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1. 300만 원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자 차액 증여세 과세 금액 998만 1 300만 원 300만 원 앞에서 설명한 이자 차액 중 연간 1천만 원 미만의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10년 내 증여 합산 대상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천만 원 이상일 경우는 증여로 보는 금액이기 때문에 소급해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합산하여 증여세를 내야 하며 과거 증여가 없었더라도 향후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있다면 합산해 증여세를 산출하고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꼭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녀에게 현금을 줄 만한 능력이 있는 부모라면 당장의 증여세를 면하기 위해 대여 방식의 자금 거래를 할 때 실익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여 방식의 경우 자녀는 약정한 이자를 부모에게 지급해야 하고 이자 지급 때 이자 금액의 25%와 지방세 2.5%를 합쳐 총 27.5%에 해당하는 세금을 떼고 72.5%만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는 세금으로 뗀 27.5% 해당하는 세금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감수해야 합니다. 부모도 받은 이자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은 언젠가는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줄 건데 굳이 자녀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고 이자 소득세까지 납부하는 것이 재무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녀 역시 그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실제로 도움이 될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이미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지금 추가로 증여할 경우 종전 증여가액과 합산해 과세하는 증여세의 특성상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과거에 증여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여로 처리했다가 10년 이후에 증여로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라면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부모님들 중엔 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라고 세무공무원에게 소명한 후 몇 년이 흐른 뒤에 원금과 이자를 안 받으면 세무서에서 모르겠지라고 장계를 내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대여라고 인정했다면 차용증 등으로 파악한 변제기일을 전산에 기록했다가 변제기일이 지나면 어김없이 원금과 이자를 갚았는지 갚았다면 무슨 돈으로 갚았는지를 문서로 소명을 요구하며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사후 관리를 할 것입니다.